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장기간에 걸친 유럽 국가 순방을 마치고 이제 귀국했습니다.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대공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귀국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대반격 대공세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우크라이나의 여러 오신트 소지통들에게 절대 부대 이동 상황 이런 것들 촬영하지 마라 라는 엄명이 내려졌어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바흐무트에서 계속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와, 러시아 앞으로 어떡하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서 긴급하게 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가 매일 알려드리는 총참모부 1일 전황 브리핑, 전과 브리핑 그거 나오고 난 뒤에 이거 한 거예요. 러시아가 대규모로 미사일 공격을 가했는데 그걸 우크라이나가 요격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격했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6기를 요격했다. 그리고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9기를 요격했다. 란셋 드론, 그리고 자폭 드론이죠. 러시아제. 그리고 샤이드 136 드론, 자폭 드론이죠. 이거 6기, 란셋 3기, 뭐 이렇게 요격했다. 라고 하면서 또 이스칸데르 K, 요거는 이제 칼리브르 미사일의 지상 발사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대지 순항미사일 이스칸데르 K. 그러니까 장거리 순항미사일 9기 요격,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인 킨잘, 이거를 6기나 요격했다라고 우크라이나가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은 킨잘 이거 도대체 뭡니까? 푸틴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MD망을 뚫을 수 있는 절대 무기다라고 그렇게 극찬하고 자랑을 했던 킨잘이 하루에 6발이나 요격되는데, 뭐 그렇다고 우크라이나에 사드가 있습니까? 팩3 최신형이 있기를 합니까? 뭐 그런 구형 방공무기밖에 없는데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6기나 요격되면 러시아제 무기 이거 뭔가요? 자, 이런 추가 상황 먼저 알려드리면서 전과 들어갑니다. 병력은 520명이 사상 사살됐다고 발표했는데 내일이 되면 이제 20만 명 넘어가겠네요. 지금 19만 9,980명, 20명만 더 생기면 20만 명이 넘습니다. 전차는 세대 격파, 장갑차 12대 격파, 차량 14대 격파, 특수장비 세대 격파, 그리고 야포 13문 격파, 무인항공기 12대 격추. 그래서 이 전과 외에 추가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무인항공기,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을 요격해낸 겁니다. 자, 뭐 야포 어제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야포는 포병을 많이 깨고 있고 특수장비 많이 깨고 있습니다. 방공무기, 통신무기 이런 것들이죠. 많이 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과 확대를 하면서 공격 정지 작업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 대규모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받고 귀국했다라고 해서 제가 요건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 이런 상황들을 첫 번째 아이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이우 군사행정청은 최근 공습이 밀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라고 의뢰를 했는데, 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이렇게 속도가 다른 것들을 섞어서 한꺼번에 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한 군데를 쏘니까 방공 능력을 더 초과한 그런 공격에 들어가면서 이게 복잡하게 섞어서 아주 속도가 느린 자폭 드론, 그리고 이 초음속이 안 되는 아음속의 순항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쏘니까 좀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면 많이 요격했죠. 러시아가 스톰 섀도우 미사일 격추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요거 좀 이따가 11시에 신인균의 군사TV를 통해서 디펜스 브리핑 제가 매일 전 세계 군사 동향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왜 뻥이냐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신인균의 군사TV도 구독해 주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백악관은 이란이 러시아에 더 정교한 드론 공급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백악관 피셜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샤이드 136보다
더 정교하고 강력한 자폭 드론을 공급했다라는 우려스러운 소식이 나왔고요. 자, 유엔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가 23,600명이다. 물론 이게 사망자가 아니고 사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자 23,600명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러시아의 공격으로 죽거나 다쳤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우크라이나가 작전 보안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하려나 봅니다. 대공세를. 그래서 병력과 장비 이동, 촬영을 하지 마라, 올리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린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자, 여기 우크라이나 SBU가 어떤 젊은이를 체포하는데 이 젊은이가 이 틱톡에다가 이 트레일러에다가 장갑차와 전차를 싣고 가는 모습을 촬영해서 틱톡에 올렸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SBU가 가서 이 젊은이를 체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해야죠. 자, 그리고 러시아는 마리우폴 일대의 요새화를 시작했다. 그래서 병력과 장비가 증강하고 있다. 마리우폴은 이 도네츠크의 제일 남쪽에 있는 해안이죠. 그래서 마리우폴은 지키겠다. 그렇지만은 이 베르단스크, 멜리토폴 이런 자포리자 지역은 포기한다. 뭐 이런 수순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또 특히나 이 마리우폴 이걸 점령해서 뺐을 때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까? 그걸 만약에 순식간에 다시 뺏겨버린다면 러시아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마리우폴을 요새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요새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브란스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동북쪽에 있는 체르니우 건너편에 있는 러시아 지역이죠. 그 브란스크 지역에서 밀8 기동 헬기 2대, 그리고 수호이 35 전투기, 수호이 34 전폭기 이렇게 4대가 갑자기 느닷없이 격추됐다. 이거 도대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보니까 또 한 대가 더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헬기가 하나 더 있어 총 5대다라는 설도 있는데 아직도 이 전투기 헬기에서 추락한 조종사를 아직도 못 찾았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 팀킬이냐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나 이거 지금 설왕설래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암람 미사일이 맞다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측과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브란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지대공 미사일을 해킹해서 그걸 가지고 피하 식별을 못하게 해서 쏴버리게 만든 거다라고 하는 설이 지금 팽팽하게 인터넷에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세샤 공군기지를 드론을 가지고 공습을 해서 수송기 한 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브란스크주의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동그랗게 이렇게 그 주기장들을 만들어 놓고 택시 로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들어가게끔 만들었죠. 수송기들이 주로 주둔하는 곳인데 여기에 안토노프 124라고 하는 대형 수송기 한 대가 파괴됐다라고 영국 국방부는 밝혔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크림 지역의 터미널, 기차역에 대한 인원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크림 지역에서 어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가서 무작정 그냥 검문해가지고 신분증 내놔 해서 러시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인 뭐 이런 사람들 막 그냥 마구마구 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는 바흐무트에서 어제 하루 동안 200m에서 2000m씩을 골고루 전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하루에 한 50m 전진했는데 우크라이나는 200에서 2000m씩 전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인 거죠.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공세를 앞두고 무기 지원 규모를 키우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과 미국이 그동안 공유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거나 공유를 약속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프랑스를 다녀간 직후 emmanuel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공여와 전투기 공급 추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각 5월 15일 TF1 TV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할 것이며 그들에게 전투기 조종사 훈련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발언 직후
프랑스 언론에서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스칼프 EG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공급하기로 결정했고 미라지 2000 전투기 공여 문제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칼프 EG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영국에서는 스톰 섀도우로 부르는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루안스크에서 러시아 지휘소와 군수공장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면서 그 위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영국과 프랑스의 스톰 섀도우 대량 공여가 확정되자 중심 전략 표적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크게 강화했는데요. 지난 5월 12일과 13일 루안스크시의 군수공장 1개소와 지휘소 2개소에 스톰 섀도우 3발을 발사해 시설을 대파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고대하던 아이언돔 시스템의 우크라이나 이전도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아이언돔 우크라이나 이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었는데요. 최근 미군 당국이 의회에 우크라이나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아이언돔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보고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군 우주 및 미사일 방어 사령관 다니엘 카플러 중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전략소위원회에 출석해 왜 아직까지 아이언돔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지 않았냐라는 앵거스 킹 상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공식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카플러 중장은 미국은 아이언돔 시스템 개발에 30억 달러를 지불했고 미국 업체와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크라이나에 해당 시스템을 보낼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카플러 중장은 현재 육군은 2개의 아이언돔 포대를 보유 중인데 하나는 교육 훈련 중이고 하나는 작전 투입 준비가 완료됐다. 따라서 군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배치할 수 있는 하나의 포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이스라엘이 제공한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키이우 등 주요 대도시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 경보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아이언돔의 우크라이나 공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그리고 영국을 마지막으로 폴란드를 거쳐서 귀국을 한 젤렌스키 대통령인데요. 이제 귀국했으니까 대반격의 서막이 곧 오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기 공여 세일즈입니까? 하여튼 무기 공여 협상, 홍보, 영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성과를 거뒀죠. 일단 독일이 27억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고요. 전차, 그러니까 레오파르트 1 전차 30대, 그리고 마르드 1 장갑차, 아이리스-T 방공무기, 그리고 탄약 이런 것들 지원하기로 했고, 프랑스도 AMX-10C 경전차죠. 그거와 방공 시스템 이런 거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전투기 훈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라지 2000 전투기 지원, 요건 추측인데 이런 것까지 약속했고 전투기 훈련 바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지원하겠다라고 했다라고 짤막하게 전황에서 단신만 알려드렸고, 어제 오후 시큐리티를 통해서 영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서 전투기 훈련을 바로 그냥 다음 주부터 해주겠다라고 영국이 약속했다고 했는데,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뭔가를 말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직접 젤렌스키 대통령 돌아가고 나서 엘리제 궁에서 방송국 불러서 거기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이런 거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영국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공 그리고 미사일, 탄약, 장거리 미사일이죠. 그리고 장갑차 C-미터 같은 장갑차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그리고 전투기 훈련, 그리고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공여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협력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야포 그리고 포탄 이런 것들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네덜란드는 전투기 연합 협력을 강화해서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이 아이언돔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아이언돔 2개 포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원이 그 카플러 중장에게 이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가 주고 싶다고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방공무기 사령관이 그 아이언돔 개발할 때 우리 돈 30억 달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으면 언제든지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요청이 아직 안 들어와서 안 줬다고 하니까 빨리 공식 요청해서 아이언을 받아서 뭐 키우를 비롯한 대도시에 뭐 배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민간인 사상자를 더 많이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빨리 대공세 명령 사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흐무트, 와 진짜 난장판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일주일 넘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부대가 투입되어 전멸하는가 하면 바그너 그룹이 자신들의 퇴로 보장을 조건으로 러시아군을 팔아먹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흐무트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적인 러시아군 소탕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 전열이 무너지며 막대한 사상자와 탈행병이 나오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흐무트 도심과 바흐무트 남쪽의 클리치시우카 일대인데요. 특히 클리치시우카 일대에는 2개의 대대 규모의 러시아군이 포위되어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리치시우카 일대에서 괴멸된 부대는 제374 차량화 소총대대, 제72 차량화 소총여단의 잔존 병력과 제106 근위 공수사단 예하의 제137 공수연대 등 패잔병들의 재편성 부대였는데요. 이들은 세계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와 지휘체계 붕괴를 견디지 못하고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승절 하루 전날인 5월 8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국지적인 공세였습니다. 보급로 안전 확보를 위해 바흐무트 남서부에서 소대급 규모로 제한적으로 실시된 이 공세를 러시아군은 대규모 공세가 시작된 것으로 오인했고, 바그너 그룹의 측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던 제72 차량화 소총 여단이 도주하면서 전열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루 만에 500여 명의 바그너 그룹 병력이 소멸되자 격분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5월 9일 바흐무트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고, 때마침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바흐무트 전 전선으로 확대되자 당황한 러시아군 수뇌부는 이제 막 동원되어 기초 군사훈련조차 되지 않은 징집병들을 전선에 투입하는 초유의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러시아군, 바그너 그룹, 도네츠크군, 루안스크군과 각종 PMC들이 뒤섞여 지휘 통제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러시아군은 지난 수개월간 바흐무트 공방전을 통해 베테랑으로 거듭난 우크라이나군 부대의 상대가 되지 않았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소규모 기갑 전력이 나타나면 러시아군 징집병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전장은 징집병과 예비군으로 구성된 러시아 정규군과 바그너 그룹, 돈바스 반군이 난장판으로 뒤엉키며 오인 사격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대혼란 그 자체가 되어버렸는데요. 이 혼란을 틈타 우크라이나군이 이바니우스케 방면의 돌출부를 포위하고 3면에서 공격을 퍼부어 5월 15일 현재 포위망 안에 갇힌 병력의 40% 이상이 전사하는 참극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상황에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 접촉해 왔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익명을 요구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관계자를 인터뷰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이바니우스케 포위망 안에 갇힌 바그너 그룹의 안전한 퇴로를 보장해주면 바흐무트 일대의 러시아군 위치와 정보를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하겠다고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공격을 계속했고, 바그너 그룹은 포위망을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 상황이 프리고진과 러시아 군부의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일대의 전투의 목표를 거점 탈환보다는 러시아군 포위 섬멸에 두고 있는데요. 바흐무트 전투가 완전히 끝나면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러시아군 시신이 나올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울 지경입니다. 네, 이게 지금 어제 벌어졌던 전투 사진이에요. 이렇게 그냥 총탄이 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러시아군 완전히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우크라이나군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뒤도 안 보고 이렇게 지금 도망가고 있답니다. 드론에 찍힌 거죠. 그냥 후다닥 도망가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도망가고 있는 이 러시아군을 드론이 이렇게 조준해서 이제 공격하고, 그래서 또 사살하고 이러고 있는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흐무트 도심이죠.
바흐무트 도심 이 오른쪽 이 철길 바로 건너편 여기 이제 공과대에서 더 동쪽인데 여기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철길까지의 거기에서부터 러시아군이 사실은 뭐 한 달 이상을 걸쳐서 점령했던 걸 한 방에 지금 탈환하고 이제 철길을 건너기 위해서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프리고진이 자신들의 참모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짚으면서 여기 이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제 돌출부가 있습니다. 바흐무트 남쪽 돌출부죠. 여기에 최소한 2개 대대급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3면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죠. 그러면 이 뒤쪽으로 그냥 도망가면 되지. 안 되죠. 도망가는 이 지점에 화력을 때려붓고 있는 거죠. 나가면 때리고 나가면 때리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돈조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3면에서 공격하니까 곧 다 제거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프리고진이 야 우리만 좀 빼줘. 그 대신 다른 부대들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주둔지와 뭐 이런 것들 다 정보 줄 테니까 우리 애들 좀 빼줘 라고 우크라이나에 교섭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러시아의 크렘린이 이 프리고진을 자 제거해버려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라는 그런 오더가 내려갔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에다가 뭐 그냥 어떤 그 정보를 흘려가지고 이렇게 좀 하자. 그럼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입장에서도 바그너 굉장히 껄끄럽죠. 잘 싸우니까. 그래서 바그너 제거하고 또 제거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내전 터지고 이러면 좋으니까 여기에 협조를 해줘서 이제 같은 목표가 이익이 되어서 적끼리 이렇게 또 공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리고진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진짜로 믿어지지가 않는데 진짜로 우리 애들 좀 빼주는 대신 여기 있는 다른 부대들 위치하고 다 알려줄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반역자죠. 저 XX, 저 반역자 XX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뭐 프리고진 팬 같으면 데케프 같으면은 아니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냐. 니들이 뭐 탄약도 좀 주고 72여단이 지원도 해주고 했으면 안 그랬지 라고 적반하장하겠는데 정상적인 러시아인 같으면 저 반역자 XX 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거 보고 야 우크라이나는 정말 콩가루네 콩가루 라고 생각할 테고 그래서 콩가루를 만들어서 러시아의 정치 상황을 완전히 그냥 콩 볶는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심리전이 우크라이나 정보국과 러시아의 권력자들이 같이 이해관계가 맞은 어떤 소산의 기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면 앞으로 프리고진이 어떤 식으로 돌출 행동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